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11번가, 옥션까지 5대 플랫폼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최근에 롯데온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6대 플랫폼에 입점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이 안녕하세요. 꾸준히 구매대행이라는 타이틀로 온꿈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꾸준한 집착남 조마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상품 소싱부터 몇 가지 구매대행 팁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라이브를 했을 때 무지성 업로드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내용들로 한번 채워봤고요. 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꾸준히 구매대행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닥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 중국 봉쇄와 관련해가지고 힘든 일도 있고, 그 전에는 택배사 파업도 있었고, 그 전에는 쿠팡 계정 정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망하지 않고 살아 계신 분들은 망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들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채우면서 구매대행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히려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매대행은 진짜 꾸준히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꾸준히 구매대행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차는 구매대행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해보신 분들은 어렴풋이나마 아실 수도 있는데, 셀러로서 구매대행을 접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대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구매대행 원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 소싱, 그리고 주문 처리, 배송, CS, 반품까지 총 6가지 단계가 구매대행의 원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5번, 6번에 CS와 반품이 원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구매대행 자체가 배송기간이 최소 2주 정도 걸리고, 춘절이나 아니면은 중국 국경절이나 아니면은 국내 설날, 추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씩은 무조건 딜레이가 되거든요. 병행 수입이나 아니면은 위탁, 그런 분들에 비해서 배송기간이 굉장히 긴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컨택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2주, 3주 되는 기간에 고객들이 문의가 정말 많이 오게 되고, 그 사이에 반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매대행은 배송까지가 끝이 아니라 CS와 반품까지가 원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을 하시다가 CS나 반품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예 애시당초 시작하시기 전에 CS나 반품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CS나 반품에 관해서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으니까 일단 사전 준비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전 준비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들고, 이거 자체가 허들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부업이시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어리시거나 그러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가족 명의로 만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당연히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을 받으시고, 그 뒤에 수익식품 영업등록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은 가전 디지털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릇이나 식기, 입에 닿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판매하면은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익식품 영업등록증을 꼭 미리 발급을 해두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발급받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고,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발급받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발급받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좀 긴 시간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발급받아야 될 거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수익식품 영업 등록증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건기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화장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영업 등록증이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류상으로 준비할 것들을 끝내주시고, 그 뒤에는 6대 플랫폼에 입점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5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11번가, 옥션까지 5대 플랫폼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최근에 롯데온이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6대 플랫폼에 입점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
이 중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절반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그리고 옥션 11번가 롯데온이 나머지 50%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쿠팡 매출이 한 80%까지 됐었던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쿠팡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처음에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아예 초장부터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 포함해서 6대 플랫폼을 다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매출이 한꺼번에 올라오지, 하나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지금 사전 준비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식품 관련 하지 않으면은 수익식품 영업등록증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저희같이 그리고 또 반자동 구매대행 셀러를 하다 보면은 카테고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주방용품이 좀 빠지게 되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매출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갖고 가시는데, 남자분들을 잘 모르셔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카테고리를 내가 다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수익식품 영업등록증부터 발급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물통이나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준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션 클리어하듯이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16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증 다 이 위에 있죠. 그리고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까지 다 이제 하셨으면은, 플랫폼 입점하는 게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9번에 자리하고 있는 상단 하단 기본 이미지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쟁 업체들 다 들어가 보면은 상단에는 뭐 어떤 이미지가 있고 하단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상단에는 보통 구매대행과 관련된 규정들, 뭐 반품 규정이나 아니면 배송은 얼마나 걸리고 환불은 언제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하단에도 뭐 비슷한 내용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상단에는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은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라는 것들도 꼭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매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CS용 핸드폰 번호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갖고 계시는 핸드폰에다가 그 새로운 번호를 입히는 투폰을 이용해가지고 CS 번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기계를 이용해서 CS용 핸드폰을 하나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투폰을 하는 것보다는 CS용 핸드폰 공기계를 따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은 그 전화가 진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 구매대행이다 보니까 상품들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정말 다 자세하게 써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기간이 길어서 언제 배송되는지 이런 거를 문의 주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셀러들보다 그 CS 연락이 훨씬 더 많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기계를 만들어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플렉스 회원 가입 및 기본 세팅인데, 뭐 이거 아니어도 시중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던 이 시점에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배송대행지 회원가입 해주시고, 그리고 타오바오 회원가입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판매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리왕왕 다운로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번째가 소싱을 하게 될 거거든요. 보통 하루에 뭐 적게는 10개에서 많으면 100개씩 이렇게 소싱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기록하는 탁상 달력을 꼭 구입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탁상 달력에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메모장이나 이런 데 적어 주셔도 되는데, 항상 책상에 내가 어제 몇 개를 했고, 일주일 동안 몇 개를 했고, 한 달 동안 몇 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어쨌든 기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탁상 달력까지 준비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16가지를 해주시면은 이제 중국 구매대행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매입용 신용카드 얘기가 제가 뒤쪽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일본 구매대행을 하지 않는 이상 중국 구매대행이나 미국 구매대행 이런 이쪽 국가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신용카드가 가장 좋은가, 해외에서 구매할 때
우리한테 캐시백을 주는가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가온 글로벌 카드가 가장 현재로선 좋습니다. 이게 3%까지 적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해외에서 10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3만원은 저희한테 적립금으로 쌓아주는 형식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돈이 쌓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온 글로벌 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많이 놓치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온 글로벌 카드는 3%까지 주는 건데 이거를 쓴다고만 해서 3%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적립해주는 거는 1%를 적립해주고 가온 글로벌 카드를 통해서 국내에서 50만원 이상을 사용을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1%를 더 적립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2%잖아요. 그럼 마지막 1%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달 국민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응모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매달 응모를 해주셔야지 1%가 더 적립이 됩니다. 제가 3번 항목을 모른 채로 거의 가온 글로벌을 1년을 썼었어요. 그 1년 동안 제가 놓쳤던 금액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온 글로벌 카드는 필수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 매달 응모까지 완료를 하셔서 3%를 적립을 받으시면서 조금 더 금액을 세이브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서 국내 50만원 이상 사용을 할 때 사업적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사업용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 카드로 썼고 사업용으로 쓴 내역만 잘 증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카드의 모든 내역을 사업용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 50만원 실적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을 받아볼게요. 카드 적립금만 200만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다른 카드까지 합치면은 한 300만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비자금은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적립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드 적립도 있지만 샵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제할 때마다 샵백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걔도 또 따로 적립을 해주거든요. 그건 적립률이 높지는 않아요. 높진 않은데 그래도 0.1% 정도였나? 꽤 쏠쏠한 금액이 쌓입니다. 그렇게 적립을 하다 보면 연말에 좀 약간 보상을 받고 세금을 저는 그걸로 다 내긴 했었어요. 2월 달에 나오는 부가세를 그 카드 환급받은 걸로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카드사에서 적립하는 거는 제가 이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카드사에서 우리한테 캐시백으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샵백이라는 거는 타오바오랑 계약이 돼 있는 애들이라서 타오바오에서 샵백한테 니네를 통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띄워줄게. 쿠팡도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보통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3개를 해서 돌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2천만원씩 한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3개를 돌려 쓰면은 딱 적당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출에 따라서 아마 그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온꿈사에 커브에릭님이 잘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카드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가 밤 9시나 10시 아니면은 토요일, 일요일 막론하고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의 멘탈이 더 중요한지라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 폰을 꼭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 판매 루트라는 건데 처음에 제가 6대 플랫폼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대 플랫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수동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들을 플랫폼들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투플렉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투플렉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플렉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재는 쿠팡 그리고 네이버 지마켓 옥션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매출이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11번가랑 롯데온까지 들어가줘야만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플렉스를 통해서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옥션 그리고 업로드를 해주시고 넥스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1번가와 롯데온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를 하시면서 무조건 6대 플랫폼에 입점을 해주셔야 되고 한 번에 입점을 해야 매출이 빠르게 나오니까 그걸 좀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준비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진짜 한 번 정도 해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다시는 하지 않게 될 일이니까 한 번만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6단계를 하시는 거는 시간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정도를 마지노선을 잡고 2주 안에 이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빡빡빡빡 하나씩 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하시면서 시간들이 많이 남거든요. 뭐 회원가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서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등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매대행 매출 높이는 법 중에 가장 큰 파트인 상품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 준비는 어떤 유튜브를 봐도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 집중을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도 사실 이 소싱 파트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거였거든요. 무지성 업로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무지성 업로드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 소싱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구매대행에서 도대체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 스토어를 보셨을 때 도대체 구매대행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 걸까요? 알고 계신가요? 구매대행에서? 네. 근데 그따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네, 유행성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꾸준한 제품, 네. 데이터랩 이런 데서. 맞습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네, 그렇게, 네,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 소매업 셀러들, 재고를 쌓아두고 하는 셀러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우리가 파는 겁니다. 배송기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배송기간이 긴 그런 제품들을 소매업 셀러들,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두고 하는 그런 셀러들이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런 틈새를 우리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틈새라고 얘기해서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여기서 보시면 총 6가지 상품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피 큰 상품. 이거는 소매업 셀러들이, 그러니까 소매업 셀러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고 쌓아두고 하시는 분들. 소매업 셀러들이 부피 큰 상품들은 국내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판매하기가 힘들어요. 오면서 파손도 많이 날 거고, 아니면은 창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피 큰 상품을 소매업 셀러 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고,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증 상품. 가전 디지털 쪽이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KC 인증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싼 상품들.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나 아니면은 비싼 배터리 이런 것들은 50만원 60만원 하는 것들을 재고를 국내에다 쌓아두고 하려면은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진출을 잘 못하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죠. 하나씩 팔고 고객이 먼저 결제를 하니까 저희는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구매대행으로 굉장히 잘 파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최신 상품 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상품, 어제 TV에 나왔던 상품, 어제 넷플릭스에 나왔던 상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도 한 2달 정도 판매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판매를 못하게 되는데, 그때 그 2달 사이에 이런 최신 상품들로 인해서 매출이 팍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시즌 상품. 최신 상품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에 맞게 여름에는 뭘 팔아야 되고, 겨울에는 뭘 팔아야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뭘 팔아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는 뭘 팔아야 되고, 어린이날에는 뭘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즌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먹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소매업 셀러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판매가 잘 되는 거를 초보자분들께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분들은 1년 동안 꾸준하게 잘 팔리는 것들을 팔려고 하지, 1년에 한 번 잘 팔리는 걸로 3-4달 잘 팔고 나머지 날들을 놀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하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시즌 상품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도 우리가 들어가면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상품인데, 이거는 사실 얘기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구매대행 셀러로서 이런 것들을 접할 때가 많고, 이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 완벽하게 어떤 것들이 다 팔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짧게만 얘기를 드리면, 경계선 상품은 남들은 팔고 있는데 내가 팔자니 꺼려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이버만 들어가도 이거 안 되는 건데 이 셀러는 팔고 있네?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구매대행 셀러들은 많이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꼭 해라는 건 아니고, 구매대행 셀러들이 잘 팔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피가 큰 상품은 보통 어느 정도 크기의 상품을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샐러드의 수다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화장대를 잘 팔았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장대나 아니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화분대 같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동택배로 넘어갈 만한 것들, 경동택배로 넘어가는 상품들이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1m 이상인 것들은 경동택배로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피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생각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가구류 아니면은 뭐 의자, 가구 안에 있는 의자, 화장대, 그리고 뭐 자전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큰 것들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해요. 네. 그 2022년 봄 시즌 네. 뭘 팔면 좋나요? 아, 봄 시즌. 네. 이제 사실은 진짜 봄이 왔죠. 봄이 와서 사람들은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있는 게 캠핑용품? 이쪽도 많이 팔아요. 이거는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재작년에는 타프가 엄청 많이 팔렸었고, 지금도 잘 팔립니다. 예, 캠핑용품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근데 캠핑용품은 반드시 우리가 올려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예전만큼 지금 잘 팔리진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 재고 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캠핑용품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용품, 낚시용품, 이제 막 야외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 다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중점적으로 그런 것들만 올리셔야 돼요. 낚시도 보면은 뭐 낚시용 의자, 노브랜드 상품인데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야외에서 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봄이 왔잖아요. 네. 지금 준비하면 늦나요? 늦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가을까지 팔려요. 4월에도 저는 올려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올린 게 바로 또 팔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채워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1년 지나서도 팔려요. 네, 그러니까 미리 쌓아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부터 봄을 준비하나요? 사실 한 2월달? 그때는 올라가 있어야죠. 좀 네. 많이 올리셨겠네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구매 대행에서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구매 대행에서 좀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반자동 구매 대행의 핵심 3가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는 뒤쪽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대량 등록하는 구매 대행도 아니고 상품 하나를 키워서 매출을 내는 그런 수동 등록하는 구매 대행도 아닙니다.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자동 구매 대행을 하는 셀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의 경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매출을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반자동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상품 수,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다각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가격입니다. 이거 3가지가 적절히 조합이 되어 있어야만 다른 분들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는 셀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우월하지 않다면은 매출이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상품 수를 일단 많이 깔고, 그리고 카테고리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레저에서만 많이 까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상품을 많이 깔아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다각화 시켜서 카테고리가 여러 군데 분포돼 있어야 매출이 그쪽에서 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상품이 2,000개, 3,000개 정도 돼 있는데 매출이 왜 안 나올까요? 라고 해서 쇼핑몰 주소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들어가 보면은 한쪽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카테고리를 무조건 분산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 들어간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가격입니다. 이거는 마진과 관련된 얘기고 단가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마진과 단가를 잘 조합을 하셔야 남들보다 우월해질 수 있으면서 매출이 빠르게 우상향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부터 많은 상품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품 수를 짧은 시간에 빠르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사실 핵심이기도 합니다. 많은 상품 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품 수를 짧은 시간에 빠르게 늘리는 방법.
보통 보면은 여기 이번 투트랙님 채널에도 뭐 100개 올린다, 뭐 한 70개 올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접 해보시면은 10개 올리는 것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은 10개 올리는데 시간이 거의 하루가 다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20개 올리고 30개 올리는 것도 진짜 하루가 다 소요가 될 건데, 어떻게 하면은 하루에 70개에서 100개 아니면 200개씩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소싱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소싱을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짚어봐야 돼요. 그 네이버에서 그 팔릴 만한 상품을 좀 검색을 하시고, 그 뒤에 타오바오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검색이나 아니면 뭐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상품을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올릴만 하다 싶으면은 투플렉스로 바로 업로드를 하실 텐데, 그 단계가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찾고 타오바오에서 소싱할 상품을 찾고 투플렉스로 올린다. 이건 뭐 투플렉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투플렉스라고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쪼개 보면은 이거는 세 단계가 아니라 10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찾아서 투플렉스 올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10단계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아마 하실 겁니다. 키워드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런 키워드로 상품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거나 키워드를 먼저 공부를 하실 텐데, 일단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네이버에서 상품을 찾으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상품을 찾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 네이버에서 상품을 찾고 나서 판매 가능성을 또 대표님들 본인의 그런 판단으로 체크를 해보실 겁니다. 이 제품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 제품은 판매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판매 가능성을 체크를 해보실 거고, 그러고 나서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하실 거예요.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최저가가 맞나? 검색해봤더니 절대 최저가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많이, 그렇게 보여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저가 가능성을 또 체크를 해보실 거고, 그러면서 막 걸러내고 하다가 이거 진짜 최저가다, 내가 저가로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품을 투플렉스로 업로드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업로드를 하는데, 업로드도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앞전에 1번에서 정리를 하셨던 그 키워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키워드로 상품명을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옵션명, 이미지 편집 등을 거쳐가지고 업로드를 하실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쫙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일단 3번하고 6번 판매 가능성 체크, 그리고 최저가 가능성 체크에서 무한 반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많이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공감들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올렸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많은 상품들을 우리도 모르게, 대표님들도 모르게 날려버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에 100개, 200개 넘는 상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올라가는 상품은 10개 미만의 상품이 되는 걸 텐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은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10가지 단계 중에서 1번부터 10번 중에서 지금 X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의미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불필요한 단계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이런 단계를 완전히 하지 않고 그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올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이런 걸 보고 사실 무지성 업로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키워드 공부나 아니면 판매 가능성 체크, 최저가 가능성 체크, 아니면 키워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업로드 완료, 최종적으로 하루에 10번 과정, 업로드 완료 과정을 몇 번이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 완료를 누가 더 많이 누르느냐가 이 반자동 구매대행 셀러의 핵심인데, 전에 불필요한 과정들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KPI들, 하루에 몇 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번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려면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장치로서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과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하고 있어요. 1차, 2차 나누어서 간편 소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1차에 일단 어떤 상품을 올릴지를 먼저 소싱 리스트를 스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과정에서 그 작성된 소싱 리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한다.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해서 타오바오 검색을 하고 투플렉스로 간편 업로드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방금 보셨던 이런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업로드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으로만 보시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전에 잠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반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상품 업로드를 할 때 보면은 그 네이버나 우리가 네이버에 올릴 때 걔네들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명 적고 그리고 이미지들 넣고 썸네일 넣고 내용 넣고 하는 방식들이 있고, 이게 모든 플랫폼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플랫폼에 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를 올리는데 6개 플랫폼에 올리려면 6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뿌려주는 게 반자동 프로그램입니다. 대량 등록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 올릴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플랫폼에 한꺼번에 뿌려주는 프로그램을 반자동 등록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 그래서 편하게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은 우리가 어떤 거 올릴지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올릴지 리스트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네이버에 어떤 상품을 올릴 거라고 미리 알아야 되는데, 대량 등록은 그 상품을 올리는 그 출발점 자체가 타오바오이거나 아마존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타오바오에 있는 이 페이지 거 다 올려, 아마존에 있는 이 페이지 다 올려, 이렇게 가는 게 대량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현재 구매대행 판에서는, 중국 구매대행 판에서는 얘네들이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어떤 상품을 올릴지 우리가 찾고, 이게 이미 팔릴 가능성들이 네이버에서 검증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팔릴 가능성이 검증된 상품명들로 이루어진 애들인데, 우리는 얘네들을 좀 쉽게 올리기 위해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있는 애들을 우리가 콕콕 집어서 하는 거고, 대량 등록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무지성 업로드, 상품명도 번역된 거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자체가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 구매대행 판에서는 대량 반자동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말로는 네. 수동으로 열심히 해서 막 엄청 예쁘게 만들어야 네. 매출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아예 궤가 달라요. 아, 그분들은 상품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는 분들, 그러니까 소매업 셀러들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상품 하나에 리뷰 작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반자동 구매대행 핵심 3가지에 리뷰 작업이나 아니면 뭐 상위 노출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없는 이유가 진짜 그걸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우리는 이거대로 해도 충분히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만큼. 방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각각에 맞는 성공 방정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싱할 때 타오바오에서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타오바오에서 하셔도 되고, 뭐 1688에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중국 다른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는데, 중국 내에 가장 많은 상품 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타오바오예요. 그래서 모든 국내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타오바오 향으로 개발되어 있고, 타오바오 것만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688 같은 경우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그 전체 매출 중에 진짜 작은 포션이에요. 거의 95%는 그냥 다 타오바오에서 나오는 거로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100% 다 타오바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실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사실 강의에서만 많이 얘기를 했었지,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박제될 유튜브에서 하는 건 또 처음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는 1차, 2차 간편 소싱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성 업로드를 하기 위한 장치들인 거죠. 1차로 네이버에 있는 상품들을 이용해서 소싱 리스트를 만든다. 그리고 2차는 만든 소싱 리스트를 이미지로 한꺼번에 다운로드해서 쉽게 업로드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가는 건 저도 똑같습니다. 네이버 한쪽에 네이버 창을 켜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소싱해야 되는 소싱 리스트를 띄워놓습니다. 소싱 리스트에는 뭐 별거 안 들어가요. 상품명 키워드 들어가고, 스토어명, 상품 링크, 사진 링크, 가격,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만 채워주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봄 시즌에 올리면 좋을 것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네이버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걸 올려보면 좋을까요? 봄 시즌에. 제가 아까 스포츠 레저 말씀드렸으니까 얘네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낚시도 이게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가볼게요. 낚시 용품, 낚시 의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화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해외 직구 탭이 있는데 여기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팁 중에 하나가 모든 카테고리가 구매 대행이 먹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한 번에 봤을 때 먹거리가 많겠다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보면은 여기 네이버 보면은 이게 전체가 14만 개인데 해외 직구가 10만 개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카테고리는 거의 뭐 구매 대행이 잠식하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 해외 직구를 들어가 보면은 잘 팔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다른 카테고리로 가볼게요. 짝짝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카테고리 가보겠습니다. 아, 카테고리 이거. 네. 아니면은 멘트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낚시 의자 좋아서. 네. 여기 낚시 의자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14만 개 상품 중에 해외 직구가 10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구매 대행 먹거리가 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잠깐 화면 다시 볼게요. 구매 건수나 리뷰나 찜하기가 있으면 얘네들은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여기서 판매 가능성을 대표님들의 그런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 텐데 그 판단을 내가 직접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매 건수나 리뷰 찜하기가 있으면은 나 그냥 다 올릴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가 대신 해준 거죠. 우리의 그런 그 판단을. 그래서 여기 찜하기가 있잖아요. 찜하기가 있고 뭐 리뷰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도 이거와 유사한 상품들을 올려보면 좋을 것 같다. 뭐 똑같은 상품을 뭐 올릴 수도 있는데 얘와 관련된 유사한 상품들을 올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를 이 네이버에 있는 화면을 이쪽 엑셀로 옮겨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상품명 키워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스토어명은 이거는 우리가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걸 왜 넣어야 되는지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넣어 주시고 상품 링크 마우스 우클릭해서 링크 주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진 링크, 이 사진 링크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썸네일만으로 우리는 작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썸네일을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눌러주시면 이런 외계어들이 나옵니다. 이 개발 언어들 HTML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강조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썸네일에 링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여기에 src라고 하는 게 소스라는 거거든요. 이미지 소스. 얘네가 이 썸네일 이미지 링크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사진 링크 따는 거 엄청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얘를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기서 방금 그 링크 이미지 나오죠? 얘네만 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막 들어가서 뭐 큰 이미지 800에 800짜리 이런 거 따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리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뭐 팔릴 수 있는 상품이겠다 라고 하니 가능성이 있겠는데 해서 엑셀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미지 다시 한번 따볼게요. 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검사를 눌러서 검사를 누르면 여기 외계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를 삼각형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 썸네일 이미지 소스가 튀어나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C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가격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있는데 이렇게 계속 쭉쭉쭉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카테고리가 이 상단에만 이렇게 올릴 것들이 있어요. 방금 기준에 의하면은 찜하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밑쪽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카테고리를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 파도 타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낚시 의자에 있는 상품을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이버를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는 찜하기 있고 리뷰 있고 구매 건수가 있으면 올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위에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다 올릴 게 없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조금 더 키워드 파도타기라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키워드 파도타기라는 게 이 상단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
중복되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기는 낚시 의자 카테고리인데 낚시 의자 키워드가 아닌 다른 키워드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뭐 지금 낚시 의자인데 접이식이라는 게 계속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고 접이식이라는 게 잘 먹히는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접이식 낚시 의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완전 다른 상품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접이식 낚시 의자 키워드를 갖고 있는 다른 상품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보면은 올릴만한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키워드를 한번 다른 걸 넣었을 뿐인데 다른 상품들을 계속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도 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겠죠. 이런 중국 브랜드는 하셔도 되고 헬리녹스는 다른 브랜드니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런 것들, 찌마기가 있는 것들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할 만한 것들을 또 찾아서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접이식 낚시 의자 키워드로 해주시면은 이쪽에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또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릴렉스 체어가 뭔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릴 만한 것들을 또 찾아주시고 또 차박 의자, 차박용 의자가 따로 있나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도 타기 해가지고 계속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 쪽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좀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스포츠 레저에서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캠핑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캠핑을 많이들 하시니까 캠핑에서 뭐 타프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구매 대행으로 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올려도 되거든요. 뭐 유사한 것들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품 링크, 검사, 내려서 더블 클릭, 가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또 여기서 다 올렸네 하고 봤을 때 여기서 뭐 이 키워드들을 타고 가보는 겁니다. 뭐 감성 타프 이런 것도 있겠네요. 헥사, 레타 뭐 중복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렉타 타프 그리고 경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감성 타프 해보면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차량용 이런 것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중간에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배터리 5% 남아.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끊고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충전된 거 가져. 또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잘 모르시는 카테고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있는데 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카테고리를 진짜 다 들어가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예용품 이쪽에도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특정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화분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예시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부피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쪽에도 구매 대행 하는 분들이 많이 판매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화분대들 큰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카테고리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 똑같이 넣어 주시고 내려가서 더블 클릭 하셔서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카테고리 거를 다 올리고 나서 이제 올릴 게 없을 때 키워드 파도 타기를 한번 해주시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화분 거리대 지금 우리는 화분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데 화분 거리대, 뭐 받침대 여기는 화분장, 화분렉, 화분 받침대 또 중복되죠. 거리대, 거치대, 받침대 이게 계속 중복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화분 받침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들하고 유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애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11번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한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것도 우리가 안 했던 것들도 그 소싱 리스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키워드 파도 타기 할 때 장점이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최대 30개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못 봤던 상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무한한 네이버의 상품들을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이 미비했던 이 소싱 리스트 양식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상품명 키워드는 우리가 어떤 상품인지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가져오는 거고, 스토어명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 스토어명에 있는 이 스토어명,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지금 이건 제가 예시를 드는 건데, 특정 상품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빼주셔야 돼요. 네. 다른 스토어 이름을 우리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어명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대표님들 혼자서 하시게 되면은 뭐 당연히 하면서 중복되는구나 하고 빼면 될 텐데, 나중에 이 부분을 뭐 알바를 뽑아서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알바들은 만약에 이 스토어명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뭐 조마크 스토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상품명에 뭐 조마크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바분들은 이렇게만 줬을 때 이게 조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상품 스토어 이름인지 아니면은 뭐 괜찮은 키워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품 스토어명을 의도적으로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링크랑 사진 링크도 가져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사진 링크 얘랑 상품명이랑 이거 두 개만 필요해요. 이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최저가 안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가격을 뭐하러 가져오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가이드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아까처럼 뭐 이렇게 4,700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들어오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최저가를 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이드고, 시간이 아깝다고 하시면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진 링크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상품 링크가 있는 이유는 조금 참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 넣어둔 거고,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1차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했을 때 1차 리스트를 만드는 게 방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한 40개 50개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2차로 넘어갑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매크로라는 파일이 이 위쪽에 있는 엑셀 화면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수집한 사진 링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뿅 하고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미지 링크를 엑셀 파일에 넣어주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그 폴더 쪽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로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검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타오바오를 들어가면은 이미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그냥 타오바오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없어요. 이 링크를 제가 댓글 쪽에 남겨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이 이미지 검색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네, 여기 있죠? 이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동일한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죠? 검색하면은 동일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올려야 되느냐 라고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체험앤 낚시의자, 고급 접이식 민물 바다 좌대 소좌, 그리고 접이식 갯바위 낚시의자, 얘네들을 조합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상품이면은 여기서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타오바오 상품에서 여기 보면은 아예 없는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배송을 잘 해주지 않는 애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거래 건수가 있는 친구들로 해주시는 게 좋고, 완전 동일한 제품이다 그러면은 거래 건수가 많으면서 저렴한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과 거래 건수 위주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준비해둔 키워드들 얘네들을 조합해가지고 상품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상품을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런 상품이 나오고, 얘를 그냥 업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투플렉스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플렉스에다가 링크를 넣으시면은 얘가 알아서 가져오거든요. 이거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좀 조합을 하시거나 아니면 순서를 좀 많이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해놓은 키워드가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쪽 스토어들에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조합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플렉스를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가격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신경 쓰게 되면은 진짜 하나 올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투플렉스에 보면은 여기 가격 조건을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에 맞게 상품이 가격이 측정이 됐다, 그러니까 나의 마진에 맞게, 다른 경쟁 업체들에 맞게 가면은 역마진이 나거나 이 가격에 어떻게 팔지 않은 상품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20% 남기겠다,
아니면 30%를 남기겠다 하신다면은 이 가격씩을 수정해가지고 그 마진에 맞게끔만 해서 올리시면 되지, 최저가를 비교하면서 하게 되면은 진짜 여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 무시하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팔립니다. 우리는 6대 플랫폼에 올릴 거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파는 거를 경험을 일단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플렉스까지 올리면 되는데,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지금 해보시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가지고 소싱 리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타오바오에서 검색하셔서 하시면은 1차 리스트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2차만 했을 때 보통 투플렉스를 이용하면은 4시간에 70개 정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4시간에 70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끼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고 업로드 완료 버튼을 하루에 몇 번 누르느냐, 이 구매 대행의 성패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하루에 목표한 양을 올려주시되 정해진 시간에 오늘은 4시간 동안 70개 올리겠다 하는 거를 계속 시간을 카운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속도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뭐 12시간, 14시간씩 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놔야 나중에 우리가 알바를 뽑았을 때도 효과적으로 상품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내재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영상을 한번 보고 꼭 한 번씩이라도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최소한 200개, 300개라도 올려보시고 그때 아마 판매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텐데, 그때부터 진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하루에 다른 사람들보다 업로드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90% 넘는 분들이 이렇게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실천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 다운로드 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좀 돌려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소싱 리스트 프로그램들도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1차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이걸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투플렉스도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투플렉스만한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싱을 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판을 먼저 깔아주시고, 여기서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소싱을 하는 이유가 상품 소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게 가장 큽니다. 판단하는 많은 기준들 때문에 상품 소싱이 더뎌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게 팔릴지도 모르고 앞으로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카테고리들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외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업로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소싱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는 아웃소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방구석 셀러를 벗어나서 직원들을 뽑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정말 정형화된 소싱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대표님들 개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바분들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거의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최소화시키고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판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네, 꼭 부디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양한 소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하루에 정해진 양을 그대로 소싱을 해주시되,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으셨을 때 아니면 방향이 조금 흔들렸을 때 추가하시면 좋을 소싱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무겁고 비싼 제품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얼마짜리를 많이 판매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 30,000원짜리도 많이 판매를 하실 텐데,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폭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매출을 좀 계속 극대화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고 비싼 제품을 하루에 10% 정도? 그 정도씩은 무겁고 비싼 제품을 끼워서 소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만원짜리가 하나만 팔려도 한 달로 치면은 900만원이거든요. 뭐 항상 산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루 매출에 무조건 껴 있어야 그 달의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타오바오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카테고리에 한해서는 타오바오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는 싱글 소파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싱글 소파 같은 경우는 미리 키워드 몇 개만 좀 따놓고 타오바오에서 싱글 소파를 검색해서 화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은 타오바오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 카테고리에 한해서는 타오바오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는 싱글 소파라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싱글 소파 같은 경우는 미리 키워드 몇 개만 좀 따놓고 타오바오에서 싱글 소파를 검색해서 화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중국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예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2022년 3월에 나오는 화면이고, 지금 이거는 1년쯤 된 화면이에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가구 쪽은 중국이 진짜 좋거든요. 적절한 가격에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이런 거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 카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을 올려준다면은 좀 바로 판매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화장대 잘 팔았던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같은 키워드에 여러 디자인을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 상품들, 자전거도 좀 그렇게 될 수 있고 가구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 가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타오바오에서 먼저 검색해가지고 상품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업로드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시즌에 맞는 상품 소싱인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가 구매 대행을 구지성으로 하다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소싱 방법만 하다가 시즌 상품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시되, 시즌 상품이면서 인증까지 필요한 상품이면은 만점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소매업 셀러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품 중에 극악의 난이도인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 팔리는데 인증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초보 셀러들이 들어오기 정말 힘들거든요. 크리스마스 접시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은 이 접시 하나하나 소매업 셀러들이 팔려면 다 인증 받아야 돼요. 색상 다르면 인증 받아야 되고 뭐 소재 다르면 인증 받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팔려고 인증 받아가면서까지 파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시즌 상품이면서 인증까지 받는 상품,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상품 소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존에 하셨던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주, 2주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다시는 원래 하던 방법으로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소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구매대행 팁으로 몇 가지를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구매대행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기는 매출을 지키는 쪽과 관련된 많은 팁들입니다. 소싱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니라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반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구매 대행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반품이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거든요. 멘탈을 많이 나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파손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 CS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멘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멘붕에 빠지지 않고 매뉴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반품은 사실 네이버나 11번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품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셀러한테도 있어서 거부 처리를 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반품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우리가 반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객이 반품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쿠팡에서도 정책을 바꿨다고 했지만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본 결과 돼요, 반품이. 아직 우리한테까지 체감될 만큼 셀러를 위하는 쪽으로 바뀌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쿠팡은 고객이 원한다면 무조건 반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쿠팡은 보면은 반품을 고객이 눌렀을 때 반품 접수에 걸릴 수가 있고 반품 완료에 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반품을 눌렀는데 우리도 모르게 반품 완료까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꽤 있거든요. 반품 접수라도 걸려 있으면은 아직 고객과의 연락할 찬스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런 찬스도 없이 반품 완료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반품 접수와 반품 완료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해외 타오바오 판매자가 보냈고 그게 배송 대행지에 도착했고 배송 대행지에서 발송시켜서 통관되고, 그리고 그게 통관이 끝나서 국내 배송을 시작해서 고객한테까지 간다,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누어 볼게요. A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에 상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B단계는 배대지에서 발송을 시켰고 아직 고객은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C단계 같은 경우는 배송 완료가 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품을 우리가 처리하기 전에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A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A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에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구매하자마자 반품을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상품은 아직 중국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타오바오 판매자가 배송을 보냈는지 아니면 아직 안 보냈는지. 만약에 그 타오바오 판매자가 배송 출발을 안 시켰다면은 그냥 취소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타오바오 판매자가 배송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반품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품 배송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중국 내에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는데도 반품 배송비가 들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배대지에서 수취 거부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배대지에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배대지에다 연락을 해서 해당 트래킹 번호로 오는 상품은 그냥 취소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배대지에서 그 건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수취 거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품 배송비가 발생하지 않고 그 상품을 다시 판매자한테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다 반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상품이 배대지에 들어와 버렸어요. 수취 거부도 안 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고객은 취소를 했어. 그러면은 이 돌려보내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랬을 때 고객한테 우리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물건을 주문을 해주셨고 상품이 이미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려면 우리도 반품 배송비가 필요하다 라고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반품 배송비를 일정 부분 이렇게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과 싸워가지고 받아내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멘탈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는 로스라고 감수를 하고, 반품 배송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배대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돌려보내는 그 행위로 수수료를 받는 배대지도 있고 그런 거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배대지도 있어요. 물건이 작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돌려보내는 비용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로스로 감수하고 그냥 고객과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가 있고, 만약에 진짜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은 잘 설득해서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중국에 상품이 있는 경우에 고객한테 반품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은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서 반품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제가 처음엔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가지고 고객한테 막 싸워서 해봤었는데, 이러면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고 이 업무가 계속 우리한테 괴롭혀서 오히려 시간적으로 손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단계에서는 무조건 돌려보내는 게 좋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B단계, C단계. 배대지에서 발송을 했어요. 고객이 받지도 않았는데 반품을 눌렀습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지금 쿠팡에서 반품 접수 상태인지 반품 완료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B단계에서 반품 접수 상태라면은 고객도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고 반품이 완료가 되지도 않아서 이게 반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빈틈을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하는 걸로 해서 고객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는 반품이 안 됩니다. 국내로 입고돼서 통관 중이라서 반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품 요청을 철회하도록 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하시고 철회를 해주시는 고객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안 받아주시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난 모르겠고 그냥 반품해달라 라고 하면은 일단 주소 변경이 불가하니까 그냥 배송 진행될 거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반품 요청 철회를 권유했는데 그거를 싫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배송은 될 겁니다. 배송되고 나서 상품 도착하면은 그때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고객과는 얘기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반품 접수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고객이 받지도 않았는데 반품 완료가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품 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거는 배송 완료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왜 놔두냐 하는 거는 쿠팡의 경우에는 보상 요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쿠팡에다가 보상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상 요청 기준이 고객한테까지 배송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주소지를 바꿔서 우리한테 갖고 오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요청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고객한테까지 배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반품 접수든 반품 완료든 똑같습니다. 배송까지 완료를 시켜주시고 그 뒤에 보상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 완료된 이후로 넘어가 볼게요. C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품 접수 상태라고 볼게요. 똑같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반품 접수에 물려 있어요. 그럼 이 고객은 아직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고객한테도 똑같이
반품 요청을 철회해 주실 것을 권유 한번 드려보고 알겠다라고 그냥 쓰시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왜냐하면 받고 나서 판단을 하신 거니까. 근데 그랬을 때 고객들한테 할인을 좀 제안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재판매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 그냥 쓰는 게 저희한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정말 반품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혹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그 고객한테 넘겨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이 좀 수긍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기서는 반품 요청 철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싫다고 하면은 할인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는 게 반품 접수 단계에서는 좋습니다.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상품 회수를 하시면 돼요. 회수하시고 쿠팡에다가 보상 요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 완료 상태인 경우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받고 반품 완료까지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이때는 고객이랑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반품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쿠팡 보상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파손이 나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보험들이 꽤 있을 거예요. 보험 정책을 운영하는 배대지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배대지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보험이 있는 배대지라면은 이 보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쿠팡 보상도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회수를 하시는데 개인 셀러들은 계약된 택배사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회수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품을 회수하실 때 홈픽이라는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회수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로지아이라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픽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배송 완료된 이후라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A단계라면은 아직 중국에 상품이 있으니까 일단 고객한테는 무조건 반품을 해주는 게 깔끔하고, 취거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반품비가 발생을 하면은 고객한테도 요청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A단계는 대응을 해주시고, B단계, C단계가 문제인데 반품 접수와 반품 완료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는 게 다르니까. 근데 반품 접수라면은 반품 요청 철회를 권유를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할인도 제안해보고 상품을 일단 고객한테까지 가게 만들어라. 반품 완료라면은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배송 완료시키고 쿠팡 보상 요청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 보상 요청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쿠팡에는 쿠팡 보상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의 이런 구매 절차 관계를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약 철회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보상에 대한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상품가 전체를 쿠팡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확률로 상품가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송비까지는 쿠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배송비라 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배송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대지 비용, 고객의 상품을 우리가 5,000원에 갖고 왔든 6,000원에 갖고 왔든 그 중국에서부터 국내 고객까지 보냈던 그 비용과 회수하는 그 비용, 그리고 다시 우리가 중국으로 돌려보는 비용까지 전부 쿠팡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쿠팡의 업데이트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상품가를 보상해주는 경우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쿠팡도 보상을 상품가를 해준다 라고 정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정책대로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 보상 요청은 좀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CS 쪽에 대해서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은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중에 오는 전화를 못 받잖아요. 뭐 화장실 가서 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울 텐데, 그거를 방지를 하고자, 그러니까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아톡을 사용해서 톡 채널로 고객 유인하기라는 건데, 아톡이라는 게 070 번호를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핸드폰에다 설치하시면은 내 070 번호가 부여가 돼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거는 070 번호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아톡을 가입을 하셔서 070 번호 부여받고 CS 대표 번호로 그걸 설정을 해주시면 일단 저한테 070 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톡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07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컬러링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 컬러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컬러링 내용이
지금 제가 전화 받기 힘든 상황이고 카카오톡에서 뭐 무슨 스토어를 검색해서 그쪽에다가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는 컬러링을 이 070 번호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마크 스토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를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전화 상담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조마크 스토어를 검색해주세요. 이거를 아톡을 가입하시고 컬러링을 넣어달라고 아톡 CS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멘트를 어디서 만드냐,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 아라도 있고 민상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이게 좀 비슷하겠네요. 뭐 보통 아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하셔가지고 제 거 그 대표님들 거 그 대표 번호로 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카카오톡 톡 채널 비즈니스 채널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신 고객분들이 그쪽에 많은 대화를 남겨 놓을 겁니다. 그거를 정해진 시간에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은 일일 장부를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많이 말씀 들으셨던 적이 있을 텐데 일일 장부는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일일 장부를 작성하는 게 맞고,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장부상 금액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매달 하면서 한 달 입출금 내역을 작성해 보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일일 장부는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운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사업자 통장에 있는 지출과 입금 이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번 달에 카드를 얼마를 긁었고 배대지에다가 금액을 얼마를 썼고 임대료는 얼마를 냈고 인건비 얼마 썼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강의 들은 거 이런 것도 넣고 그렇게 지출이 있었고 정상금은 이번 달에 얼마가 됐구나 했을 때 내가 이번 달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금액하고 그 일일 장부하고 완전 상이하게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 이유가 쿠팡 이놈이 정산 주기가 너무 느리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내가 진짜 얼마가 남았는지를 무조건 알고 가셔야지 내가 지금 플러스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마이너스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나는 사업을 잘하고 있고 일일 장부에는 돈이 남았는데 왜 나는 계속 돈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정비가 얼마 나가는지 잘 따져보셔야 되고 반드시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뭐 양식을 제가 드리고 할 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구매 대행과 관련한 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인드 세팅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반자동 구매 대행을 하는 셀러입니다. 뭐 다른 사업을 하는 셀러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셨으면은 우리가 반자동 구매 대행 셀러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하다가 옆에 셀러가 번역을 했더니 잘 팔리더라, 상위 노출을 시켰더니 이 사람 매출이 너무 잘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반자동 구매 대행 셀러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고, 반자동 구매 대행 셀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품수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핵심 요소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품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 결국에는 상품수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갖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잘 노출을 시켜볼까? 아니면 광고를 해볼까? 그런 거에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상품수를 올려보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상품을 많이 올렸는지 못 올렸는지를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반자동 구매 대행 셀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고 상품 수에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 마스터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열정과 끈기라는 것은 억지로 마음먹으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 같거든요. 우리가 구매 대행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주변 사람이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봤거나 이러한 사유로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했을 때의 그런 열정들은 사실
한 달, 두 달이면 끝나요. 조금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다 포기하시거든요.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서 주변에 있던 많은 셀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하는 분들은 매출이 잘 나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은 열정과 끈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월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월한 조건이 이 세 가지입니다. 상품수, 카테고리 다각화, 적절한 가격. 이 세 가지가 구매 대행 셀러로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면 우리는 그 열정과 끈기가 생길 때까지는 진짜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3시간, 4시간이 되는 게 없고 정말 처음에는 12시간, 14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내재화 시키셔야 되고 시간을 축소시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구매 대행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운꿈사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